자,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춘식 씨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적 수익이 가장 큰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파트부터 볼까요? 자, 아파트는 월 렌트비가 1%예요. 그럼 1년이면 12%가 되겠죠?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투자하는 거죠? 봤더니 5년 후까지예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60%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호텔을 보겠습니다. 자, 예상 수익률이 11% 정도 됩니다. 55%죠. 일단 호텔은 아파트보다 좀 작네요. 자, 콘도는 월 0.5%예요. 12%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 0.5% 수준이지만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이제 6%니까 1년에 5년이면 30%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20% 넘게 팔아요. 그러니까 20%의 시세차익이니까 50%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월 렌트비가 1.5예요. 1.5 곱하기 12니까 1년에 18%가 되고 5를 곱하니까 90%가 됩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공실이 많대요. 그래서 4개월이 비어져 있어. 그러면 12개월 중에 4개월은 비어져 있고 11개월 중에 8개월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곱하면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곱하기 3분의 2만 운영이 되니까 60%가 되겠네요. 그쵸? 60%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상가는 원래 렌트비가 상가를 볼게요. 자, 2%예요. 곱하기 10이니까 24가 되겠고 곱하기 5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청소나 관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씩 빠집니다. 5년이니까 50%가 빠지겠죠. 자, 곱하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5, 4, 20, 120%가 되겠고 빼기 그 다음에 몇 퍼센트가 빠지는 거죠? 50%가 빠지는 거죠? 70%가 되겠네요. 그럼 가장 큰 게 뭐예요? 상가가 되겠죠, 상가. 그래서 상가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뭐예요? 우리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죠. 상가를 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알려주네요. 자, 이건 12번 문제랑 비슷한 거죠. 2분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4점, 마이너스 3점, 쓰지 않으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자, 그랬더니 82점이래요. 자, 많이 봤죠? 자, 그러면 자, 전체가 100점이니까 82점을 얻었다는 건 몇 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18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틀릴 때 오답이 나오면 오답 맞추면 4점, 틀리면 3점이니까 마이너스 7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 틀릴 때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쓰지 않으면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적지 않으면 마이너스 몇 점이죠? 마이너스 6점이죠. 자, 이렇게 더하면 13점이라서 만들 수가 없어요. 18점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2개도 안 되죠? 얘를 곱하기 3개 해야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정답을 쓰지 않은 것이 3개일 때만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답을 쓰지 않은 게 3개니까 맞춘 거는 22개가 되겠죠? 22개 곱하기 4점, 한 88점이 되겠고 그렇겠죠? 쓰지 않은 게 3점이니까 3개니까 마이너스 6점이 되겠죠? 그래서 82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답을 맞춘 거 22개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A 업무로 전화를 하는데 효율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A가 처음 20명에게 할 때는 3분 20초 걸리고요. 40명이 할 때는 6분이 걸립니다. 60명에게 할 때는 이렇게 걸린다라고 했어요. 80명에 걸리면 평균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 20명에게 할 때는 이거를 초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80초에다가 20이니까 200초가 걸렸겠죠? 자, 그런데 40명을 할 때는 얼마 걸린 거예요? 6분이니까 360초가 걸렸어요. 그렇겠죠? 자, 또 60명에게 할 때는 8분 8초래요. 그럼 488초가 걸렸죠? 그런데 효율이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왜냐면
2배가 걸려야 되니까 400초가 걸려야 되는데 요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추가로 20명을 더할 때, 고객 20명에게 더할 때 시간이 160초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분 할 때는 20명 할 때는 200초, 그 다음에 20명 할 때 160초가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20명 할 때는 200초, 다음에 20명 할 때는 160초, 다음에 20명 할 때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80%가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68에 48, 128초가 되겠죠? 더하니까 488초가 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0명 더해질 때마다 20%씩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80%만 사용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80명이 할 때는 추가 20명이 되겠죠. 거기에 여기에 80%만 하면 되겠죠. 6, 88에 64, 8이 16, 8일은 8, 98.4초가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64, 8이 16, 아이고 잘못 계산했네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8 곱하기 0.8이죠. 자, 곱하기 8, 88에 64, 8이 16, 224, 8일은 8, 102.4초가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체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488초에다가 102.4초가 걸립니다. 590.4초니까 약 얼마 걸리죠? 약 10분이죠. 60초가 걸리니까 약 10초가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이 2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16번인데 뭐 이런 것들은 원가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구입한 상품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구입한 원가를 전체를 x라고 하면 x분의 3분의 2에다가 50%의 이익을 남겼대요. 그럼 곱하기 0.5가 이익이 되겠죠. 자, 더하기 나머지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게 원가죠. 곱하기 0.2의 이익을 남겼더니 자, 2만 원의 이익이 됐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러니까 계산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 두 개 곱하니까 다 3 곱하면 x가 되겠고 3 곱하면 얼마 돼요? 0.2x는 3 곱하면 6만 원이 되겠죠. 1.2x가 6만 원이니까 x는 얼마예요? 5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5만 원 곱하면 6만 원이 되니까 5만 원 그냥 넣은 거예요. 자, 구입한 상품의 가격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어떤 운동화에 원가에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그럼 원가를 x라고 하면 정가는 얼마가 되죠? 1.4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가의 20%를 할인했대요. 자, 그래서 정가의 20%를 할인했다는 이게 뭐예요? 곱하기 0.8을 했다는 거죠. 했더니 이익이 7,200원 이상이 돼야 된대요. 자, 조심할 거 빼기 뭘 반드시 해야 돼? 원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원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익입니다. 그 원가의 최소값이냐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빼야 되겠죠? 48에 32, 1.12x예요. 빼기 x가 7,200원보다 커야 되는데 0.12x가 되겠죠? 7,200원보다 커야 되니까 x는 얼마 이상이죠? 6만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넣어보는 거예요. 적당히 얼마냐. 이렇게 6만 원 넘으면 72,000원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7,200원을 0.12로 나눠도 돼요. 그런데 x값에다 대충 넣어보는 거죠. 5만 원 넣으면 6만 원이니까 6만 원 넣으면 72,000원이죠. 그러니까 6만 원 이상이면 7,200원 이상의 이익이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500원을 할인했으니까 그냥 바로 풀면 됩니다. 자,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이니까 마진이 0.3x죠. 거기서 500원을 빼고 팔았대요. 그랬더니 원가의 20%니까 이렇게 되겠다.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넘어가면 0.1x가 500원이니까 x는 얼마가 돼요? 5,000원이 되겠죠. 5,000원.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풀어야겠죠. 자, 19번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써보면 되겠죠. 자, 오프라인에서 2만 원에 파는 거를 온라인에서 25% 할인했습니다. 25%면은 75% 파니까 4분의 3에 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4로 나누면 5,000원. 3 곱하니까 15,000원에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온라인에서는 12개를 더 판매했고요. 매출액이 오프라인보다 23,500원이 더 많았대요. 자, 총 매출액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프라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온라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온라인이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그 2만 원에 팔았어요, 오프라인은. 그러면 이제 온라인은 얼마죠? 2만 원 곱하기 1-25%잖아요. 25% 할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75%예요. 그럼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15,000원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면 좀 빨리 되겠죠. 자,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선 오프라인보다 19개를 더 팔았대요. 그런데 매출액은 이게 더 커. 그죠? 15,000원 곱하기 X 더하기 19,000원 빼기 2만 X가 얼마라는 거예요? 23만 5천 원이라는 얘기죠. 더 많이 팔았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세 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더 없애보면 되겠죠? 15X 더하기 24에다가 그 다음에 95, 45, 285는 20, X는 2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5X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5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X가 몇 개예요? X가 10개다. 그러니까 10개고 19개를 팔았다 라는 거죠. 자, 물어본 게 뭐예요? 전체 쇼핑몰의 액수입니다. 액수. 그러니까 여기는 20만 원. 그렇겠죠? 여기는 29개입니다. 29개. 그죠? 10개에다 19개니까 29개니까 15 곱하기 29가 되겠죠. 그럼 2, 그 다음에 95, 45, 910 하니까 43, 5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63만 5천 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자 곱하기는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문제 봅시다. 자, A 상품의 B 상품의 원가의 합이래요. 자, 원래 20% 할인하고 있던 제품이래요. 그럼 원가가 있으면 시즌 오픈 후 40%의 추가 할인을 받아서 48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원가를 X라고 하면 X 곱하기 여기 이제 정가죠, 정가. 정가의 합을 구해라 라고 봐야겠네. 정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지는 정가로 돼 있죠. 정가로 보면 자, 정가에서 1-0.2 여기 얼마죠? 할인된 금액이고 거기서 40%를 추가 할인했으니까 0.4 그게 48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요게 X가 이게 뭐예요? A의 정가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0.8, 0.6입니다. 그렇죠? 그럼 0.48이 돼서 요게 48만 원이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계산하면 0.6 곱하기 0.8 곱하기 0.6은 0.48이니까 100만 원이 돼야 되죠.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0.48을 하니까 48만 원이 되니까 요 A의 원가는 100만 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B를 봤더니 B는 세일 제외 상품이었으나 재고가 나서 20%를 할인받아서 32만 원에 구입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X-0 Y라고 할까요? 좀 구별하기 위해서 Y라고 합시다. 자, Y 곱하기 0.8이 32만 원이에요. 그 얼마죠? 40만 원이겠죠? 40만 원 곱하기 0.8이 32만 원이니까 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하고 40만 원 더하니까 140만 원이죠. 그래서 정가의 합은 140만 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거래처가 있는데 일단 한 박스 A1이에요. 근데 10박스를 주문하면 한 박스를 덤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이 15%를 할인한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주문한 게 55박스래요. 총 지불한 게 63만 7천 원이라고 하면 A박스 한 박스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럼 뭐 이 A 한 박스가 A 개수만큼 샀겠죠. 그렇죠? 한 박스 A1이니까 A1만큼 사는데 자, 10박스당 한 박스를 주니까 55박스를 사면 몇 박스를 사면 되겠죠? 50박스만 사면 되겠죠? 그럼 5박스가 덤으로 주니까 자, 50박스를 샀을 거예요. 자, 그런데 15%를 할인했대요. 1-0.15를 했더니 그 가격이 63만 7천 500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5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죠? 없어지고 5 1은 5, 5 2 10, 5 7에 35 이렇게 되겠죠? 1 2 750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곱하기 0.85가 요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0.85가 요게 되는 걸 뭐 대략적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안 되면 또 5로 나누세요. 자, 5로 나눠볼게요. 0.17이 되겠죠. 7, 5, 35. 자, 5로 나누면 5, 20. 그 다음에 5, 25, 5,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17에서 뭘 곱해야 255가 될까요? 17을 나눠봐야겠죠. 왜냐면 딱 떨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17이면 1이면 17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여기 빼면은 85가 되겠죠. 그래서 5 넣으면 되겠죠. 5, 그죠? 1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A가 15,000원이다 그런 얘기죠. 원가가 15,000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22번을 보면 자, 우리 누진세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누진세는 구간별로 이렇게 증가된 걸 계산하니까 이 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과세 표준이 25만 원이라면 여기 들어가죠. 1억 원 이하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은 세금이 10%니까 2만 5천 원이 맞죠. 자, 얘를 한번 볼까요? 2억 5천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하죠? 2억 5천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1,000만 원에다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게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럼 1억 5천 곱하기 20%예요. 3천만 원이 되겠죠? 더하니까 4천만 원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0억 원이면 80억 9천만 원이냐? 그렇지 않죠. 여기 초과하니까 일단 이걸 더해요. 18억 4천만 원이 있고, 그죠? 18억 4천만 원 더하기 50억 초과하는 게 얼마죠? 100억이죠. 자, 100억 곱하기 45%예요. 그러니까 45억이죠. 이렇게 더하니까 63억 4천만 원입니다. 그죠? 63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5억 9천만 원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풀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어처구니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놀랄 것들이 많습니다. 자, 보면 1차를 통과한 남녀의 비가 4대 3대 4예요. 근데 2차를 통과한 게 5대 7이야. 자, 1차를 통과한 사람들이 350명이면 자, 2차에서 떨어진 사람이니까 이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단 비율 정수법이 안 돼요. 붙은 사람이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는 알 수 있겠어.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을 합친 거니까 그게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를 통과한 사람이 350명이니까 남녀의 비가 4대 3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3이 남자. 350명 곱하기 7분의 4가 여자겠죠? 150명이 남자, 200명이 여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차를 통과한 남녀의 비가 2차 통과가 5대 7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이 1대 1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비례상수를 넣으면 일단 A를 넣어주고 일단 B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5A, 7A가 되겠죠.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예요. 자, B를 넣어주면 B하고 B가 남자고 여자죠. 그럼 2차에 올라가고 떨어진 사람의 합이 얘가 되겠죠. 남자는. 그죠? 이 두 개 더한 게 5A 더하기 B가 뭐예요? 1차를 통과해서 2차에 올라간 사람이겠죠. 왜냐? 이게 붙은 사람이 이게 떨어진 사람이니까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B가 200명이 됩니다. 그렇겠죠?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빼주면 2A는 50명이 되고 A는 25가 됩니다. 자, 물어본 게 뭐냐면 떨어진 사람을 물어본 거예요.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B를 계산해야 되죠. B. 1대 1이니까 B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25니까 여기 넣어볼게요. 125 더하기 B가 150이니까 B는 2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25예요. 그러니까 둘 다 1대 1이니까 25, 25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50명이 되겠죠. 둘이 합치면. 그죠? 25명이 25명.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난감한 문제가 있어요. 난감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면 수조에 물을 채워요. 그런데
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기둥의 합이 147cm래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물의 깊이가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게 원리가 이런 거죠. 기둥을 박아놨으니까, 자, 기둥을 이렇게 박아놨다고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았다고 해봅시다. 박았어요. 그럼 이게 똑같이 박았겠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차 있겠죠? 그죠? 차 있으면 여기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게 그 전체 길이의 5분의 1이다. 여기는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다. 여기 또 얼마야? 여기는 얼마나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게, 여기 3분의 1이네요. 5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느낌이 이런 거잖아요. 길이 있는 걸 무시하고 3분의 1이다. 여기 4분의 1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A, B, C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요 A, B, C를 다 더했더니 길이가 얼마 나오고 했더니 147이래. 그럼 이 물의 깊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쵸? 여기에 원리가 뭐죠? 여기 깊이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5, 3, 4. 느낌이 뭐예요? 60K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60K라는 값으로 똑같이 놓는 거예요. 여기를.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 곱하기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이 A라는 전체, A 전체 곱하기 5분의 4가 60K죠? 그렇죠? 자, B 전체에서 곱하기 물에 있는 게 얼마예요?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얘가 60K죠? 왜냐? 같으니까. 여기는 같으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로 C 전체에다가 곱하기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이렇게 했더니 60K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A 전체는 이게 4분의 5를 곱해야 돼요. 4로 나누면 15, 75K가 되겠죠? 왜 60K 하는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어차피 넘어가서 나눌 테니까. 자, 2로 나누면 30이 되고 B는 90K가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C는 나는 20에다가 80K가 되겠죠? 그쵸? 이게 전체예요. 그럼 이게 75K 더하기 90K 더하기 80K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47cm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 더하면 165에다가 165가 되겠죠? 80 더하면 245K가 147인데 딱 떨어져야 돼요. 딱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안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147, 245, 그죠? 그러면은 나눠보면 이 K라는 값을 147을 하면 이게 이제 5, 12가 되고 6, 11이니까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걸 나눠보면은 3으로 안 나눠잖아요. 3으로도 안 나눠져요. 그렇겠죠? 그럼 245 나누기 그냥 147 해봅시다. 0.0점이죠. 0점. 0이 되고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6, 4, 24에다가 245, 이거 147을 245로 나눈 거죠. 자, 147을 245로 나눠야 돼요. 0점이겠죠. 0점. 그 다음에 7은 안 들어가고 6 정도 넣어볼까요? 6, 5, 30, 6, 22. 그 다음에 6, 5, 30에다 6, 4, 24죠. 자, 6을 넣어볼까요? 6을 곱하면 6, 5, 30, 6, 4, 24, 그 다음에 6, 22. 딱 맞네요. 그러니까 0.6이죠. K가 0.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뭐죠? 이 60K죠. 물의 깊이는 여기에요. 여기 60K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곱하면 돼요? K가 0.6이니 0.6만 곱하면 되겠죠. 그쵸? 36cm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cm 단위니까 36cm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걸 곱하는 거예요. 요 전체를 60K라고 같은 게 60K니까 여기다가 얘는 얼마예요? 이게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준 거다. 그런 겁니다. 어렵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놀라운 문제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죠. 자, 아버지가
3명의 자식에게 나이의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이의 비율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서를 쓸 당시에 차남, 두 번째죠. 2억을 받아갔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유서를 쓴 후에 10년 후에 들어가서 돌아가셔서 장남이 2억 4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차남이 받은 액수가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차남의 나이의 비가 어떻게 된 거죠? 차남의 나이의 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첫째를 A, 둘째를 B, 셋째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차남이 받은 게 이거잖아요. 그럼 비율이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만큼 받아간 게 얼마예요? 6억 분의 2억을 받아간 거죠. 그렇겠죠? 아, 그래서 3분의 1만큼 받아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받는 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비율이 똑같습니다. 3분의 1이에요. 왜 그러냐?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이제 전체 값이죠. 그러면 비율이 이거잖아요. 현재 요거죠, 요거. 그죠? 요 비율인데, 자, 10년이 흘렀다고 해볼게요. 자, 10년이 흐르면 B도 10년, 그러니까 뭐 거기서 10년이 흘렀다고 했으니까, 그죠? 10년이 흐르면 B도 10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얘도 1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얘도 10년이 흐르고, 자, A도 10년이 흐르고, C도 10년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얘가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3B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렇죠? 그럼 빼면 2B는 A 더하기 C죠? 그렇겠죠? 요 값이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요 식을 잠깐 볼게요. 그럼 이게 그냥 10년이라고 하지 말고 Z년도라고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어떤 연도를 넣어도 요게 3분의 1이 나오는 걸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Z년도를 한번 다 넣어볼게요. A 더하기 Z 더하기, Z라고 하니까 좀 이자 같네요, 이자. 그죠? 그러니까, 뭐, X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X년도를 다 더했어요. 자, 이 식에서. 자, 그러면 여기다도 A 더하기 X, 그 다음에 C 더하기 X죠. 이렇게 되겠죠? C 더하기 X가 이렇게 됐더니 2 더하기 B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이 같으니까 B도 엉뚱하게 10년씩 넣어준 거예요. 비율이 같다고 했으니 요 비율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3대 1로 같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요 식대로 보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증가한 대로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비율이 거기 보면 나이의 비율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이의 비율이 뭐야? 요거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X 더하기 C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X예요. 이거분에 B 더하기 X만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다 더해서 자기 비율만큼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10년이라고 보다 X년도에 돌아갔을 때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10년씩 돌아가면 요 금액일 거 아니에요? 요게 뭐죠, 요게? 요게 2 더하기 B 더하기 X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요걸 갖다 K 값으로 놓으면 K잖아요. 3K분의 K니까 차남이 가져가는 건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항상 3분의 1입니다. 항상 3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에다가 K년도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항상 3분의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세요. 뭐, 얘가, 그러니까 3분의 1로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4살, 얘가 3살, 2살,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6분의 3이니까, 9분의 3이잖아요. 넣어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면 얘 비율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맞죠?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14살, 13살, 12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27에다가 12 더하면 39죠. 39분의 13, 3분의 1이죠. 어떤 숫자를 넣어도 똑같아요. 한마디로 해서 이 나이의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나이가 지나도 나이의 비율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차남이 받은 게 얼마였어요? 6억에서 3분의 1만큼 받아서 2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지나도 6억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2억 4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이해 가셨죠? 이렇게 푼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6번 세 권의 상점을 들러서 물건을 사는데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 각 상점에서 그 상점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보다 2,000원 적은 돈을 썼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 상점에 들어갈 때, 자, 이건 거꾸로법인데 거꾸로법에서는 뺐는데 이번엔 더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 최초 상점에 들어갈 때 X라는 돈을 들고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상점에서 이거보다 반절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보다 2,000원은 적은 돈을 썼으니까 얼마가 남았죠? 이게 남은 돈으로 항상 생각하죠? 2,000원이 남았겠죠. 자, 두 번째 상점에 가서 요거의 반절을 썼더니 2,000원이 남았대요. 자, 세 번째 상점에 갑니다. 세 번째 상점에 가서 이렇게 썼더니 2,000원이 남았다. 적은 돈을 썼다는 건 남았다는 거니까 그게 8,000원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쵸?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법에 더해주는 거예요. 적은 돈을 썼으니까. 빼면 6,000원이죠? 12,000원이 됩니다. 빼면 2,000원이니까 만원이겠죠? 2만원이 되겠죠? 자, 빼면 18,000원이 되고 곱하기 1을 하면 36,000원이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검사를 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반절을 써요. 그럼 18,000원을 썼겠죠? 절반보다 2,000원을 적은 돈을 썼으니까 2,000원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2만원을 18,000원 썼고, 그죠? 그래서, 이 18,000원에 2,000원 적은 돈을 썼으니까 16,000원을 썼겠죠? 그러니까 2만원이 남았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절, 만원인데, 그래서 2,000원을 적게 쓰니까 8,000원 썼겠고, 자, 15,000원이 됐겠죠? 자, 여기서 6,000원을 썼겠고, 2,000원 적게 쓰니까 4,000원을 썼겠고, 8,000원이 남았겠죠? 그렇게 된 거죠. 검산에도 마찬가지인데, 요 거꾸로법의 반대식입니다. 반대식. 자, 그래서 우리가 26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